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치석을 제거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은 치족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입니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갑니다. 얼굴부터 썩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얼굴이 썩는다는 부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에는 눈, 귀, 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고, 코의 기능이 저하되면 맛있는 음식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눈,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또한 귀의 기능이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람이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얼굴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으며,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 문제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든 적은 없나요? 도대체 왜 동갑인데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정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그 차이에는 썩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입니다. 나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프랑스 툴루즈 대학병원 노동위생학 조교수 욜랑드 에스키롤이 발표한 것으로, 약 3,200명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마의 주름을 평가한 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름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선은 피부의 콜라겐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얼굴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피부와 혈관의 노화, 이것이 얼굴의 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노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노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인도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40세 이하의 인도 남성 약 2,000명 중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790명과 건강한 남성 12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다음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늙어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면 노화의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간다고 여겼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혈관이 굳고 근육이 쇠퇴하고 뼈가 약해집니다. 심장의 상태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현상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화는 세포의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위나 장기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에는 콜라겐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칼슘이 들어간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과 혈당치를 주의하고 당질이나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화한다면 모를까? 이와 같은 논리로는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이유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즉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몸이 멀쩡한데 염증이 왜 몸 안에서 생기는지,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은 모세혈관을 확장해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염증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하며 공격당한 부분은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며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염증으로 일시적인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염증은 일주일 정도면 수습되는 일회성 염증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약한 불과 같은 염증으로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가 딱딱해지고 방어 기능이나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주병은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생기며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파괴될 때 세균이 지닌 독소가 방출됩니다. 이 독소에 면역세포가 반응하여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되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괴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 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을 잡아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불씨에서 큰 불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처럼 염증은 몸 안에서 일어나며 혈관과 세포 등 몸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을 서서히 파괴해 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우물만 붙어 있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치주병에는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새놓치면 지나치게 어려운 큰 불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큰 불이 될지 말지는 누군가가 작은 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 기능으로 좀 더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작은 부위일 때 멈춰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반면에 진압이 늦어지면 염증은 서서히 퍼져서 온몸을 감싸게 되고 차츰 몸을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불을 예방하려면 주방이나 난방기구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불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평소에 주시해야 합니다.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입입니다.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 하십시오.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됩니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인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AGE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의 약자로 최종 방어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더구나 한번 당화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합니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 보세요.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에 당이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합니다. 이 당화 반응은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으며 체온은 36도에서 37도입니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포에는 A지의 열쇠 구멍이 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RAG라고도 하는데 AGE와 RAGE가 결합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나아가 AGE에 의해 일어난 염증은 몸이 AGE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방해합니다. 인간의 몸은 체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포식 현상도 AGE에 의해 제어됩니다. AGE에 의해 면역 반응이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AGE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굴이 늙고 몸이 썩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주병이나 눈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겠지만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몸에 일어나는 것은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염증을 계기로 시작되는 병이 대부분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진행됩니다. 자각적인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나쁜 습관을 답습하게 됩니다. 당장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도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서서히 병이 몸을 해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입에 넣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쌓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집니다. AGE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이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생활을 바꾸면 몸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이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몸이 염증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도 많이 보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단간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는 것보다 에이지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에이지를 더 높입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온으로 튀긴 식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버거 한 개에는 튀김 100g과 같은 양이 에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만든 감자튀김에는 삶은 감자에 비해 에이지가 90배가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당화되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의 과당과 프럭토스라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과일의 단맛을 더 나게 하고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고급 가솔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당은 원칙적으로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액 레벨도 낮고 쌀이나 빵 등에 들어있는 포도당과는 달리 대사에 있어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아 건강한 음식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과당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를 생성하는 비율이 포도당의 10배입니다. 몸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과일을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균이 원인이 되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 끝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거나 벌거벗게 부으면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볍게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도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치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치석을 제거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은 치족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입니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갑니다. 얼굴부터 썩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얼굴이 썩는다는 부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에는 눈, 귀, 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고, 코의 기능이 저하되면 맛있는 음식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눈,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또한 귀의 기능이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람이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얼굴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으며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 문제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든 적은 없나요? 도대체 왜 동갑인데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정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그 차이에는 썩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입니다. 나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프랑스 툴루즈 대학병원 노동위생학 조교수 욜랑드 에스키롤이 발표한 것으로 약 3,200명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마의 주름을 평가한 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름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선은 피부의 콜라겐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얼굴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피부와 혈관의 노화, 이것이 얼굴의 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노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노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인도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40세 이하의 인도 남성 약 2,000명 중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790명과 건강한 남성 12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다음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늙어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면 노화의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간다고 여겼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혈관이 굳고 근육이 쇠퇴하고 뼈가 약해집니다. 심장의 상태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현상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화는 세포의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위나 장기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에는 콜라겐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칼슘이 들어간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과 혈당치를 주의하고 당질이나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화한다면 모를까?
이와 같은 논리로는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이유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즉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몸이 멀쩡한데 염증이 왜 몸 안에서 생기는지,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은 모세혈관을 확장해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염증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하며 공격당한 부분은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며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염증으로 일시적인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염증은 일주일 정도면 수습되는 일회성 염증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약한 불과 같은 염증으로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가 딱딱해지고 방어 기능이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주병은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생기며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파괴될 때 세균이 지닌 독소가 방출됩니다. 이 독소에 면역세포가 반응하여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되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괴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 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을 잡아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불씨에서 큰 불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처럼 염증은 몸 안에서 일어나며 혈관과 세포 등 몸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을 서서히 파괴해 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우물만 붙어 있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치주병에는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새놓치면 지나치게 어려운 큰 불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큰 불이 될지 말지는 누군가가 작은 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 기능으로 좀 더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작은 부위일 때 멈춰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반면에 진압이 늦어지면 염증은 서서히 퍼져서 온몸을 감싸게 되고 차츰 몸을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불을 예방하려면 주방이나 난방기구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불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평소에 주시해야 합니다.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입입니다.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 하십시오.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됩니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인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AGE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의 약자로 최종 방어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더구나 한번 당화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합니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 보세요.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에 당이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합니다. 이 당화 반응은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으며 체온은 36도에서 37도입니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포에는 AGE의 열쇠 구멍이 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RAG라고도 하는데 AGE와 RAG가 결합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나아가 AGE에 의해 일어난 염증은 몸이 AGE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방해합니다. 인간의 몸은 체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포식 현상도 AGE에 의해 제어됩니다. AGE에 의해 면역 반응이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AGE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굴이 늙고 몸이 썩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주병이나 눈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겠지만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몸에 일어나는 것은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염증을 계기로 시작되는 병이 대부분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진행됩니다. 자각적인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나쁜 습관을 답습하게 됩니다.
당장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도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서서히 병이 몸을 해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입에 넣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쌓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집니다. 에이지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이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생활을 바꾸면 몸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이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몸이 염증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도 많이 보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당간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는 것보다 에이지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에이지를 더 높입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온으로 튀긴 식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버거 한 개에는 튀김 100g과 같은 양이 에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만든 감자튀김에는 삶은 감자에 비해 에이지가 90배가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당화되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의 과당과 프럭토스라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과일의 단맛을 더 나게 하고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고급 가솔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당은 원칙적으로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액 레벨도 낮고 쌀이나 빵 등에 들어있는 포도당과는 달리 대사에 있어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아 건강한 음식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과당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를 생성하는 비율이 포도당의 10배입니다. 몸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과일을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균이 원인이 되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 끝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거나 벌거벗게 부으면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볍게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도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치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치석을 제거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은 치조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입니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갑니다. 얼굴부터 썩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얼굴이 썩는다는 부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에는 눈, 귀, 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고, 코의 기능이 저하되면 맛있는 음식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눈,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또한 귀의 기능이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람이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얼굴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으며,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 문제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든 적은 없나요? 도대체 왜 동갑인데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정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그 차이에는 썩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입니다. 나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프랑스 툴루즈 대학병원 노동위생학 조교수 욜랑드 에스키롤이 발표한 것으로 약 3,200명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마의 주름을 평가한 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름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선은 피부의 콜라겐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얼굴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피부와 혈관의 노화,
이것이 얼굴의 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노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노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인도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40세 이하의 인도 남성 약 2,000명 중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790명과 건강한 남성 12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다음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늙어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면 노화의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간다고 여겼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혈관이 굳고 근육이 쇠퇴하고 뼈가 약해집니다. 심장의 상태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현상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화는 세포의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위나 장기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에는 콜라겐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칼슘이 들어간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과 혈당치를 주의하고 당질이나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화한다면 모를까? 이와 같은 논리로는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이유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즉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몸이 멀쩡한데 염증이 왜 몸 안에서 생기는지,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은 모세혈관을 확장해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염증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하며 공격당한 부분은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며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염증으로 일시적인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염증은 일주일 정도면 수습되는 일회성 염증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약한 불과 같은 염증으로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가 딱딱해지고 방어 기능이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주병은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생기며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파괴될 때 세균이 지닌 독소가 방출됩니다. 이 독소에 면역세포가 반응하여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되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괴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 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을 잡아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불씨에서 큰 불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처럼 염증은 몸 안에서 일어나며 혈관과 세포 등 몸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을 서서히 파괴해 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우물만 붙어 있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치주병에는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새놓치면 지나치게 어려운 큰 불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큰 불이 될지 말지는 누군가가 작은 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 기능으로 좀 더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작은 부위일 때 멈춰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반면에 진압이 늦어지면 염증은 서서히 퍼져서 온몸을 감싸게 되고 차츰 몸을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불을 예방하려면 주방이나 난방기구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불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평소에 주시해야 합니다.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입입니다.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 하십시오.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됩니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인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AGE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의 약자로 최종 방어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더구나 한번 당화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합니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 보세요.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에 당이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합니다. 이 당화 반응은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으며 체온은 36도에서 37도입니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포에는 A지의 열쇠 구멍이 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RAG라고도 하는데 AGE와 RAGE가 결합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나아가 AGE에 의해 일어난 염증은 몸이 AGE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방해합니다. 인간의 몸은 체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포식 현상도 AGE에 의해 제어됩니다. AGE에 의해 면역 반응이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AGE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굴이 늙고 몸이 썩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주병이나 눈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겠지만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몸에 일어나는 것은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염증을 계기로 시작되는 병이 대부분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진행됩니다. 자각적인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나쁜 습관을 답습하게 됩니다. 당장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도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서서히 병이 몸을 해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입에 넣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쌓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집니다. AGE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이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생활을 바꾸면 몸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이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몸이 염증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도 많이 보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당간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는 것보다 에이지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에이지를 더 높입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온으로 튀긴 식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버거 한 개에는 튀김 100g과 같은 양이 에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만든 감자튀김에는 삶은 감자에 비해 에이지가 90배가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당화되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의 과당과 프럭토스라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과일의 단맛을 더 나게 하고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고급 가솔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당은 원칙적으로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액 레벨도 낮고 쌀이나 빵 등에 들어있는 포도당과는 달리 대사에 있어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아 건강한 음식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과당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를 생성하는 비율이 포도당의 10배입니다. 몸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과일을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균이 원인이 되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 끝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거나 벌거벗게 부으면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볍게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도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치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치석을 제거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은 치조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입니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갑니다. 얼굴부터 썩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얼굴이 썩는다는 부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에는 눈, 귀, 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고, 코의 기능이 저하되면 맛있는 음식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눈,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또한 귀의 기능이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람이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얼굴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으며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 문제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든 적은 없나요? 도대체 왜 동갑인데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정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그 차이에는 썩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입니다. 나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프랑스 툴루즈 대학병원 노동위생학 조교수 욜랑드 에스키롤이 발표한 것으로 약 3,200명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마의 주름을 평가한 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름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선은 피부의 콜라겐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얼굴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피부와 혈관의 노화, 이것이 얼굴의 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노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노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인도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40세 이하의 인도 남성 약 2,000명 중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790명과 건강한 남성 1,2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다음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늙어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면 노화의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간다고 여겼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혈관이 굳고 근육이 쇠퇴하고 뼈가 약해집니다. 심장의 상태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현상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화는 세포의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위나 장기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에는 콜라겐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칼슘이 들어간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과 혈당치를 주의하고 당질이나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화한다면 모를까? 이와 같은 논리로는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이유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즉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몸이 멀쩡한데 염증이 왜 몸 안에서 생기는지,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은 모세혈관을 확장해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염증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하며 공격당한 부분은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며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염증으로 일시적인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염증은 일주일 정도면 수습되는 일회성 염증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약한 불과 같은 염증으로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가 딱딱해지고 방어 기능이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주병은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생기며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파괴될 때 세균이 지닌 독소가 방출됩니다. 이 독소에 면역세포가 반응하여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되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괴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 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을 잡아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불씨에서 큰 불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처럼 염증은 몸 안에서 일어나며 혈관과 세포 등 몸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을 서서히 파괴해 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우물만 붙어 있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치주병에는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새 놓치면 지나치게 어려운 큰 불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큰 불이 될지 말지는 누군가가 작은 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 기능으로 좀 더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작은 부위일 때 멈춰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반면에 진압이 늦어지면 염증은 서서히 퍼져서 온몸을 감싸게 되고 차츰 몸을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불을 예방하려면 주방이나 난방기구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불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평소에 주시해야 합니다.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입입니다.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 하십시오.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됩니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인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AGE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의 약자로 최종 방어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더구나 한번 당화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합니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 보세요.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에 당이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합니다. 이 당화 반응은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으며 체온은 36도에서 37도입니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포에는 AG의 열쇠 구멍이 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RAG라고도 하는데 AGE와 RAG가 결합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나아가 AGE에 의해 일어난 염증은 몸이 AGE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방해합니다. 인간의 몸은 체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포식 현상도 AGE에 의해 제어됩니다. AGE에 의해 면역 반응이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AGE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굴이 늙고 몸이 썩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주병이나 눈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겠지만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몸에 일어나는 것은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염증을 계기로 시작되는 병이 대부분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진행됩니다. 자각적인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나쁜 습관을 답습하게 됩니다. 당장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도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서서히 병이 몸을 해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입에 넣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쌓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집니다. 에이지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이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생활을 바꾸면 몸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이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몸이 염증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도 많이 보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단간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는 것보다 에이지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에이지를 더 높입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온으로 튀긴 식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버거 한 개에는 튀김 100g과 같은 양이 에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만든 감자튀김에는 삶은 감자에 비해 에이지가 90배가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당화되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의 과당과 프럭토스라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과일의 단맛을 더 나게 하고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고급 가솔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당은 원칙적으로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액 레벨도 낮고 쌀이나 빵 등에 들어있는 포도당과는 달리 대사에 있어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아 건강한 음식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과당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즈를 생성하는 비율이 포도당의 10배입니다. 몸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과일을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균이 원인이 되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 끝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거나 벌거벗게 부으면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볍게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도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치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치석을 제거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은 치족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입니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갑니다. 얼굴부터 썩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얼굴이 썩는다는 부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에는 눈, 귀, 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고, 코의 기능이 저하되면 맛있는 음식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눈,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입니다. 또한 귀의 기능이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람이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얼굴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으며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 문제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든 적은 없나요? 도대체 왜 동갑인데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정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그 차이에는 썩는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입니다. 나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프랑스 툴루즈 대학병원 노동위생학 조교수 욜랑드 에스키롤이 발표한 것으로 약 3,200명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마의 주름을 평가한 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름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선은 피부의 콜라겐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얼굴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피부와 혈관의 노화, 이것이 얼굴의 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노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노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인도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40세 이하의 인도 남성 약 2,000명 중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790명과 건강한 남성 127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머리카락이 얇거나 새치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여기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다음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늙어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면 노화의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으로 늙어간다고 여겼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혈관이 굳고 근육이 쇠퇴하고 뼈가 약해집니다. 심장의 상태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현상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화는 세포의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위나 장기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에는 콜라겐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칼슘이 들어간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과 혈당치를 주의하고 당질이나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화한다면 모를까? 이와 같은 논리로는 노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이유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즉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몸이 멀쩡한데 염증이 왜 몸 안에서 생기는지,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은 모세혈관을 확장해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는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염증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하며 공격당한 부분은 붉게 변하고 열이 나며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염증으로 일시적인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염증은 일주일 정도면 수습되는 일회성 염증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약한 불과 같은 염증으로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가 딱딱해지고 방어 기능이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주병은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 생기는 것입니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생기며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파괴될 때 세균이 지닌 독소가 방출됩니다. 이 독소에 면역세포가 반응하여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되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괴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 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을 잡아야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불씨에서 큰 불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처럼 염증은 몸 안에서 일어나며 혈관과 세포 등 몸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을 서서히 파괴해 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우물만 붙어 있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치주병에는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은염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새놓치면 지나치게 어려운 큰 불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큰 불이 될지 말지는 누군가가 작은 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면역 기능으로 좀 더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작은 부위일 때 멈춰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반면에 진압이 늦어지면 염증은 서서히 퍼져서 온몸을 감싸게 되고 차츰 몸을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불을 예방하려면 주방이나 난방기구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불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평소에 주시해야 합니다.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입입니다.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 하십시오.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됩니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인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AGE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의 약자로 최종 방어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더구나 한번 당화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합니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 보세요.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에 당이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합니다. 이 당화 반응은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으며 체온은 36도에서 37도입니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포에는 A지의 열쇠 구멍이 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RAG라고도 하는데 AGE와 RAGE가 결합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나아가 AGE에 의해 일어난 염증은 몸이 AGE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방해합니다. 인간의 몸은 체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포식 현상도 AGE에 의해 제어됩니다. AGE에 의해 면역 반응이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AGE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굴이 늙고 몸이 썩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주병이나 눈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겠지만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몸에 일어나는 것은 몇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염증을 계기로 시작되는 병이 대부분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진행됩니다. 자각적인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나쁜 습관을 답습하게 됩니다. 당장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도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서서히 병이 몸을 해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입에 넣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쌓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집니다. AGE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이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생활을 바꾸면 몸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이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몸이
염증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도 많이 보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당간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는 것보다 에이지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에이지를 더 높입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온으로 튀긴 식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버거 한 개에는 튀김 100g과 같은 양이 에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온에서 만든 감자튀김에는 삶은 감자에 비해 에이지가 90배가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당화되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의 과당과 프럭토스라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과일의 단맛을 더 나게 하고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고급 가솔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당은 원칙적으로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액 레벨도 낮고 쌀이나 빵 등에 들어있는 포도당과는 달리 대사에 있어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아 건강한 음식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과당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를 생성하는 비율이 포도당의 10배입니다. 몸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과일을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균이 원인이 되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 끝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거나 벌거벗게 부으면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볍게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도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치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치석을 제거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은 치족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입니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갑니다. 얼굴부터 썩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얼굴이 썩는다는 부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에는 눈, 귀, 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입의 기능이